안녕하세요, 천홈입니다. 이번에 대우에이텍 28회차 전환사채가 발행이 있어서 대우에이텍 분석 내용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매력도 먼저 말씀드린 후에 최대주주와 지배구조, 사업의 내용, 재무구조, 발행 조건 등을 살펴보면서 얼마나 이번에 공모로 발행되는 전환사채 매력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우에이텍 28회차 전환사채 매력도는 5점 만점에 3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우에이텍의 긍정적인 점은 딤체, 위니아와 같은 가전제품 사업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총괄하고 있는 이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고, 그러니까 지배구조상 핵심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미사용 여신 한도가 1000억가량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대우에이텍의 전방 시장인 자동차 시장, 그 중에서도 기아차가 판매 호조를 기록하고 있고, 또 딤체든 위니아든 이 가전제품 쪽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전방 시장 호조가 이 대우에이텍의 매력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점에도 불구하고 3점밖에 줄 수 없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재무구조만 봤을 때 재무 안전성이 취약하고 유동성 또한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 대우에이텍이 자체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인 자동차 시트 사업에는 고객사의 기아차 말고 쌍용차도 있었는데, 최근 쌍용차가 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매출 채권과 관련해서 노이즈가 발생했고요. 또 대우에이텍의 자회사인 이 딤체홀딩스 계열에서 이 해외로 수출을 하기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단기간 내에 재무구조가 개선될 여지는 제한적이다라는 점이 대우에이텍을 3점밖에 줄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또한 대우에이텍이 이 여러 계열사의 지원 주체로 있기 때문에 대우에이텍 자체의 문제가 아닌 계열사 문제로 인해서 대우에이텍의 신용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도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지배구조상의 관계도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인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최대주주와 지배구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가장 위에 동강홀딩스가 있고요. 중간지주사 역할로 대우홀딩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홀딩스 아래에 자동차 사업과 관련해서 이 대우플러스가 총괄하고 있고요. 가전제품 관련해서는 이 대우에이텍, 이번에 채권을 발행하는 대우에이텍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우에이텍은 자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자체 사업은 자동차 시트를 만들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셔서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딤체홀딩스뿐만 아니라 대우에이텍 아래에는 대우금융, 스마트홀딩스, 대우합금 등의 여러 가지 자회사들이 있고요. 이걸 제하고 가장 핵심적인 라인으로는 대우에이텍 아래의 딤체홀딩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위니아에이드가 가장 핵심적인 계열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우에이텍의 연결로 잡히는 이 매출과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가전 쪽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63%, 그 다음에 대우에이텍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시트를 통한 매출이 23%가량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봤을 때는 위니아 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위니아가 들고 있는 대우위니아 태국 쪽의 재무구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1200% 정도 되는데, 이게 대우에이텍을 비롯해서 위니아, 딤체홀딩스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대우에이텍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연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좋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대우위니아 태국 쪽이 어떻게 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위니아에이드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사인데 6월 10일경 이 수요 예측을 통해서 IPO가 진행됩니다. IPO를 통해서 하단 기준으로 한 710억 정도 현금이 들어올 텐데, 대우그룹 전체적인 유동성 관리는 통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IPO권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러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대우금융이나 대우합금, 스마트홀딩스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조금 주목할 건 스마트홀딩스 정도. 스마트홀딩스는 골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알짜배기 회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유사시 스마트홀딩스 지분 가치를 활용한 또는 매각을 통한 뭔가 현금 확보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추정을 해보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배구조는 살펴봤고 요약 재무제표를 띄워드렸는데요. 우리가 부채 비율을 볼 때는 계열사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 별도가 아닌 연결 기준의 부채 비율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재작년 말 2020년도에 387% 정도 하던 부채 비율이 596%나 뛰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대우위니아 전자 아메리카 미국 쪽에 그 투자가 진행되면서 360억 가량의 관계사 지분 투자가 이뤄졌는데, 이러한 투자 과정에서 부채와 자산이 크게 늘어났다,
그럼 부채 비율이 덩달아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596%라는 부채 비율은 매우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이 재무 안전성에 대해서는 자산이랑 부채 계정 하나하나 엄청 세부적으로 떼어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별도 기준으로 절대 낮지 않은 부채 비율 29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채 비율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는 이 실적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별도 기준으로 2020년도에 실적이 좀 깨진 건 쌍용차 회생 절차 이 부분에 따른 큰 폭으로 매출 채권 훼손이 일어나면서 영업손익이나 당기순손익이 안 좋아졌다. 그리고 작년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쌍용차발 실적 훼손은 좀 제한적이었으나 관계사 쪽 지분 가치에 대한 훼손이 좀 크게 일어나면서 당기순손실을 2개년도 연속으로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게 되면 재무구조는 자연스럽게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대우에이텍 전환사채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관계사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도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자산 계정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현금이 535억으로 12%가량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는 좀 가장 핵심적인 게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과 종속기업입니다. 두 개 합치면 33%가량 되는데, 이 금융자산 쪽에는 대우AP 167억, 대우플러스 157억, 동광홀딩스 128억 등이 계열사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종속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전에 지배구조에서 봤던 대우에이텍 아래쪽 계열사들, 그 딤체홀딩스가 389억, 스마트홀딩스 321억, 위니아 대우 전자레인지가 220억 정도 중국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상장사, 대우AP랑 대우플러스는 상장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총액에다가 이 대우에이텍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을 곱해줘가지고 현재 이 지분 가치 대비해서 장부가가 얼마나 많이 계상되어 있는지, 많이 과대 계상되어 있으면 추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손실 처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괴리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가총액의 지분 가치와 장부에 인식되어 있는 가치가 그렇게 큰 폭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뭔가 추가적인 훼손은 단기적으로 일어나기는 제한적일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딤체홀딩스나 스마트홀딩스 등은 다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딤체홀딩스 연결 기준으로 800% 정도의 부채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딤체홀딩스의 부채 비율이 높은 것도 대우위니아 타일랜드가 문제인 건데, 아무튼 부채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신용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이 389억에 대한 가치, 공정가치 평가가 들어가서 훼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까 전에 봤던 금융자산,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의 대우AP, 대우플러스보다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 스마트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골프 사업이기 때문에 워낙 알짜배기 공속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딤체홀딩스랑 달리 스마트홀딩스는 단기간 내 지분 가치에 대한 훼손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열사 관련한 자산이 33% 정도 되고요. 그 외에 현금이 535억으로 12%가량, 매출 채권은 지금 보시면 889억이 원래 매출 채권인데 쌍용차 때문에 손실 처리를 많이 진행하면서 대손충당금이 223억이나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은 큰 폭으로 준 666억 정도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 자산의 14%가량 차지하고 있어요. 10% 내외 차지하고 있는 자산 계정들 중에서는 투자부동산이 330억, 유형자산이 328억, 그리고 재고자산 18억, 단기예치금 20억 등 해서 총 717억 정도가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요. 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곳은 대부분 다 차입금을 빌린 은행처, 차입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에서 70% 정도 담보가 이미 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 유형자산이나 투자부동산이 유사시 뭔가 상한재원으로 사용되기에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그 외로는 기타 포괄손익 금융자산 중에 이 대우AP 지분이 먼 친척 관계인 CNR 제2호가 대우AP의 16회차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번 달 5월 25일인가요? 5월 말경에 이 16회차 전환사채 상환 목적으로 지금 현재 요 28회차 전환사채 공모 전환사채가 발행되는 거기 때문에 요게 상환이 되면 이 대우AP의 지분은 유사시 상환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 금융자산에 대우AP 167억, 대우플러스 157억, 현금 535억 정도가
뭔가 현금화해서 유동성을 대응하는데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고요. 이 부분을 더해보면 84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조금 이따 부채 쪽에서 보겠지만 330억 가량은 이미 상환된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 840억에서 330억을 빼면 510억 정도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 특성을 파악한 뒤에 우리가 부채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장 많은 부채가 매입 채무 1158억입니다. 매출채권 쪽에서는 쌍용차 쪽에 훼손이 크게 발생하면서 매출채권보다 확실히 매입 채무 규모가 좀 큰 편이고요. 단기 차입금이 20%. 근데 이게 다 2022년도 만기예요. 2023년도 아니고 올해 다 100% 만기다 보니까 상환하는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입금에 대해서 담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만기 연장이라든지 뭐 대환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봐지고요. 그 외에는 단기손익금융부채로 전환사채 그리고 이제 일반 회사채를 발행한 부분 이게 이제 두 개 더하면 20% 가량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계정만 더해도 75%가 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만 저희가 주의 깊게 봐도 되는데 이 단기손익금융부채랑 회사채는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사채 먼저 살펴보게 되면 만기 기준으로 보는 게 중요한데 2022년도 5월 30일, 2022년도 3월 2일, 2022년도 3월 16일 이렇게 각각 만기가 17회, 22회, 23회. 그래서 요거는 지금 다 이제 상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7회도 이번에 채권 발행될 때 70억 같이 상환될 거니까 그럼 남는 건 2023년 5월 28일 130억, 2024년 4월 28일 100억, 총 230억 정도 남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전환사채는 16회차 이게 200억이 있는데 요거 이제 상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8회 공모사채 발행 목적이 제1번이 16회차 전환사채를 상환하는 거예요. CNR 제2호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그 CNR 제2호는 계열사 투자 목적으로 만들어진 SPC이기 때문에 먼 친척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얘네들 이제 만기가 2023년 5월 25일인데 조기 상환을 요청했나봐요. 그래서 2022년도 5월 25일에 상환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거 목적으로 이번에 채권을 발행한다라고 해서 요거 16회는 없어지고 28회가 생기겠죠. 그리고 21회 같은 경우에 대우AP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 다만 요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 이거 좀 애매한데 조금씩 좀 경영이 많이 힘든가 싶은 게 24회를 보게 되면 2026년도 4월 16일 만기 근데 풋옵션 조기 상환은 2023년 4월 16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만기는 내년 4월 16일로 봐줘야 되는데 얘네들을 누가 가지고 있냐 다수 증권사 그 사모투자신탁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먼 친척, 두 번째 계열사 근데 이걸로 지금 안 되니까 그 금융기관들에다가 요청을 했고 이제 또 이것도 안 돼. 그래서 지금 완전히 공모로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대우에이텍이 너무 힘든 상황이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렇게 이 전환사채 발행 행태를 보게 되면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도 워낙 높고 지금 현재 그 자산을 잠시 봤을 때 뭐 유동성 자산이 몇 개나 있다고는 하지만 얘네들이 내년까지 갚아야 되는 전환사채만 지금 360억 그리고 일반 사채도 200억 가량은 갚아 나가야 되고요. 두 개 합하면 500억. 근데 이 재무제표에 안 나오는 정성적인 것들 계열사에 대한 지원 같은 것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지원의 주체인데 지급 보증으로 봤을 때 대유합금, 딤치홀딩스, 대유홀딩스, 수피위니아, 대유플러스 뭐 이렇게 관계사들한테 지급 보증으로만 1120억 가량 지금 약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대우에이텍 자체가 아니라 계열사의 뭔가 신용 이벤트가 도화선이 돼서 핵심 알짜배기 몇 개 말고는 살아남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을 유념하시면서 이 대우에이텍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별도 기준 부채 비율은 300%, 다만 자산 계정, 부채 계정 다 살펴봤을 때 현금만 530억 가량이 있고 유사시에 현금화할 수 있는 매각이나 담보를 통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자산까지 다 고려하면 한 800억에서 1000억 가량이 된다. 유동성 자산이. 근데 부채를 봤더니 단기 차입금은 담보로 많이 대부분 제공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없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일반 사채와 전환 사채다. 이 중에서도 단기적으로 1년 이내에 대응해야 되는 규모를 보자니 500억 정도니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이것 때문에 어느 정도 점수가 들어가면서 3점 정도가 됐어요. 근데 그 이면단을 한번 살펴보니까 1번 지금 딤체 위니아 쪽에 수출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가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점. 그럼 당연히 재무적 지출이 많아지겠죠. 현금 유출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재무제표에는 보이지 않는 그 계열사 쪽에 자산을 매입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지급보증 등을 통한 이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수치로만 1120억 가량이 됩니다. 이 동사의 자산 규모에서는 매우 부담이 되는 수준이다. 그래서 이 지원 규모에서도 알 수 있듯이 뭐예요? 대우에이텍이 아닌 이 대우에이텍 관련돼 있는 계열사의 상황이 많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지급보증이 많이 이루어졌겠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대우위니아 타일랜드를 시발점으로 해서 이 부채 비율 1200%, 연결로 총 부채 비율을 보니 600% 가량이 된다. 이건 매우 위험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힘든 계열사 어느 하나에서 뭔가 이 도화선이 돼서 전체적으로 신용 이벤트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 우려가 있다 보니까 뭔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그리고 2023년도 11월이 조기 상환 조건이 있기 때문에 2023년 11월까지만 살아있으면 되겠지라고 할 수 있지만 2023년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 등이 많아서 그 조기 상환일까지 투자하는 게 조금은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제 3점 정도 드리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당장 실수억 이런 기업들처럼 현금이 아예 없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1년 이내에 단기간 내에 크레딧 이벤트가 팍 터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조기 상환까지 나는 가져가겠다. 이 부분은 조금 퀘스천 마크가 뜨지만 나는 청약에 들어가서 3개월, 6개월 이내에 매도를 할 전략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만약에 제 돈이라고 하면 투자 한번 청약 한번 고려해볼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발행 조건 읊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발행회사 대우에이텍이고요. 28회차 공모 전환사채입니다. 신용등급 WB0고요. 여기서만 봐도 재무구조 많이 안 좋겠구나, 위험하구나라는 점 우리가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발행금액 총액은 400억 원, 이자는 2%, 만기보장 수익률, 조기상환 수익률은 4%입니다. 발행은 올해 5월 30일, 만기는 3년 뒤인 2025년 5월 30일인데 풋옵션이 1년 6개월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만기는 23년 11월 31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접근해주면 좋아요. 전환사채니까 당연히 전환가는 있는데 1255원 의미 없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1205원입니다. 청약일 3거래일 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일은 2022년 5월 20일 기준으로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리픽싱 70% 있고요. 전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뒤인 올해 6월 30일부터 2025년 4월 30일까지고 발행 목적 이렇게 뜨는 것처럼 16회차 전환사채 상환하는데 246억, 시설 투자 어음 상환하는데 79억, 원재료 매입 대금 75억 이렇게 있다. 일정을 쭉 보게 되면은 일반 공모 청약일은 5월 25일부터 5월 26일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이 채권이 발행되면서 상장되는 게 5월 30일이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자금 운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유익하시고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괜찮은 채권 발행 있으면 분석해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